경찰은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나를 처벌하고 싶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넣고 싶고 막 이래요. 상대방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고등학생이라 그랬나? 한 16살 될라나? 한 16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인상을 네 맘대로 만들어놓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어떡해. 검사 출신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자, 내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오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일단 경찰 조사부터 받아놓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의 시작이고 나중에 검사님, 판사님들이 사건 기록을 펼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첫인상이죠. 첫인상을 네 맘대로 만들어놓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어떡해. 경찰은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나를 처벌하고 싶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넣고 싶고 막 이래요. 경찰관이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그들의 일이라서 그래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수사기관은 거기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검사 시절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나를 조사하기 전에 미리 질문을 다 짜놓고 부릅니다. 자, 사냥꾼이 먹이가 덫에 걸려들도록 미리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신문 기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도로 위에 사람 누워있는 거 보셨죠? 자, 그때 선생님이 혹시 내가 사람을 쳤을지도 모른다 이러는 느낌을 받긴 했죠? 자, 만약에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물어요. 돈 많으세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간 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못 갚아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빌린 거네요? 자,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돈이 없기는 했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답변을 해. 글쎄요, 한 16살 이랬나? 자, 상대방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범죄에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아예 유죄와 무죄가 갈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났단 말이야. 근데 경찰이 몇 살인 줄 아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고등학생이라 그랬나? 한 16살 될라나? 한 16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답을 해버리고 조서에 그게 딱 찍혀버려. 그리고 내가 지장 꽝 찍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 이거하고 16살인 줄 알았다. 이거하고 유죄와 무죄를 판도를 가르는 엄청난 진술이죠.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대답이에요. 근데 별 생각 없이 나이를 물으니까 그냥 내가 나이로 답을 해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가십시오. 다시금 넣어드릴게. 자, 한국말은 다르고 다른 건데 이렇게 느낌상으로 경찰한테 동조하는 듯한 답변을 하면 뒤집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사실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경찰이 그런 식으로 뭐라 가길래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봤자 판사님은 저놈 저거 이제 와서 거짓말하고 있네. 골로 보내버려야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막말로 경찰서를 지집드나들드라는 전과자들도 해봤자 경찰 조사 몇 번이나 받아봤겠어요. 한 20번? 많아봤자 50번? 2, 3년차 초보 수사관도 경찰은 수백 회 이상 조사를 해본 친구들입니다. 경험의 질과 횟수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 준비 없이 간다. 그냥 나 잡수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심지어 내가 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내가 죄는 인정해도 억울하거나 선처받을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조서에 기재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런 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조사 끝나고 신문조서 보면은 마치 그냥 나를 천하의 개X으로 만들어놨어 막 이러면 이제 평균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해서 나갔어 봐. 그럼 이런 부분 전부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나가서 생각 없이 말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오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다 물 엎질러 놓고 검찰 법원 단계에서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오히려 나중에 선임은 했는데 선임비는 더 비싼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수임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제가 2심 사건을 되게 많이 해요. 왜 2심인지 아세요? 경찰 검찰 1심에서 별거 없겠지 하고 그냥 변호사 선임을 안 하거나 적당히 그냥 아무 변호사나 선임을 했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비싼 변호사 써야 되는구나 하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2심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경찰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찾아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구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저 상담료 몇십만 원 아끼자고 그냥 갔다가 구속되고 수임료 막 합의금 수천만 원 막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 꼭 알아보고 가십시오. 검사 출신 변호사 김규현이었습니다. 김규현은 다릅니다. 와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나가도 되나?